들이 개봉과 동시에 그의 최고 흥행을 기록한 이 영화, 대체 어떤 작품일까요? 폭력적인 장면 없이도 극한의 상황 속 인간 본성을 생생히 그려내 평범한 액션 영화와는 격이 다릅니다. 바로 영화 모가디슈입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으로 지옥이 된 모가디슈에 고립된 남북한 대사관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들이 유엔 가입을 두고 서로를 견제하던 남북한, 하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존 본능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때는 1991년 내전 직전의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당시 유엔 미가입국이던 남북한에게 아프리카의 표는 절실했고 소말리아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들이 주인공인 한신성 대사의 임무는 바레 대통령에게서 유엔 지지표를 얻는 겁니다. 그의 환심을 사려 한국 특산품까지 공수했죠. 본국에서 온 안기부 요원 강대진이 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한 대사는 그를 만나자마자 선물부터 확인합니다. 협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들이 엉망인 짐을 보며 막막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한 대사는 강참사관과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대통령궁으로 향합니다. 강참사관은 홀로 남겨지죠. 차에 탄 조수진 서기관은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자 모두의 승진이 걸린 일이니까요. 들이 유엔 가입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때 고가도로 위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습격당합니다. 총성과 함께 차에서 끌려 나온 세 사람은 공포에 떨며 땅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들이 괴한들은 세 사람을 위협하더니 트렁크에서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꺼내갑니다. 한 대사가 막으려 했지만 연기나는 총구를 보고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떠나기 전 타이어까지 터뜨려버립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괴한들이 사라지자 한 대사는 일행의 안전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서기관과 함께 대통령궁까지 전력 질주하죠. 3개월을 공들인 면담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각했고 비서는 대통령이 15분간 기다리다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한 대사는 비서의 말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들이 의아해하던 한 대사. 하지만 2층의 북한 림용수 대사를 본 순간 모든 걸 직감합니다. 북한의 소행임을 말이죠. 그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선물을 강탈한 괴한들은 북한의 태중기 참사관과 접선하고 있었죠. 한국의 면담을 망치는 데 든 비용은 고작 200달러였습니다. 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 대사는 북한 소행이라 단정하죠. 물건만 훔치고 차는 버려두는 강도가 어딨냐면서요. 한창 격론을 벌이던 그때 본국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차마 사실대로 보고할 수 없어 조서기관에게 핑계를 대달라 눈짓합니다. 네네, 한신성입니다. 잘 지내시죠? 지금 통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들이 각하 지금 작전 중이라 통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들이 두 사람의 환상적인 연기 덕에 무사히 상사의 추궁을 피합니다. 북한에게 당한 만큼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음날 강참사관이 기자정보원에게서 얻은 반군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 속 무기가 북한제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한 대사는 강참사관의 표정을 보고 바로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곧장 소말리아 외교장관을 찾아가 북한이 반군에게 무기를 팔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들이 하지만 상대는 단순한 루머라며 일축합니다. 한 대사는 준비해온 신문을 꺼내듭니다. 강참사관의 정보원인 기자가 발행한 신문으로 사진 속 AK-47이 북한제라고 보도한 기사였죠. 증거를 본 남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소문과 실물은 전혀 다르니까요. 한 대사는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지난달에 북한 대표단이 와서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죠. 여기도 와서 들이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셨더니 그 지원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들이 한 대사의 의도를 알아챈 남자는 유엔 가입 투표의 대가로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의 학비 5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 대사는 이게 사기나 다름없는 밑빠진 독이라 여기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 문을 나서자 북한이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걸 보게 됩니다. 격분한 한 대사는 림 대사가 외교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분노하죠. 림 대사 역시 반군에게 무기를 줬다는 누명을 씌웠다며 한 대사 측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다투던 중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들이 네 사람의 시선은 순식간에 거리로 향합니다. 거리는 이미 연기로 자욱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죠.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그때 떠났던 남자가 차를 몰고 돌아와 반군이 구금된 이슬람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알립니다. 도시가 봉쇄됐으니 정부가 진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과 함께 들이 일단 피할 곳을 찾은 네 사람. 밤이 되자 한국 대사관에 남은 가족들은 불안에 떱니다. 한대사 일행도 돌아오지 않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 밖엔 이전 운전기사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 치료해 주는데요. 한 여성이 그의 몸에서 반군의 상징인 머리띠를 발견합니다. 그가 반군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들이 내보내긴 너무 잔인하다는 쪽과 두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쪽으로요. 들이 여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조 참사관이 내려가 경찰을 막아서는 사이 마침내 한대사 일행이 돌아옵니다. 그는 경찰이 반군을 숨겼다며 수색하려 한다고 급히 설명하죠. 한대사는 이들이 돈을 노린다는 걸 간파하고 이곳은 한국 영토라며 단호히 막아섭니다. 경찰은 여권을 한참 보더니 결국 물러납니다. 들이 경찰이 가자 조 참사관은 사실 반군 기사를 숨긴 게 맞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창문으로 탈출한 후였죠. 거리로 나온 기사는 아까 그 경찰들과 마주치고 경찰은 다짜고짜 그를 곤봉으로 쳐서 살해합니다. 피웅덩이 속에 쓰러진 그의 눈가에선 핏물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며칠 후 소말리아 반군이 도시에 입성하자 모든 대사관은 반군의 성명서 때문에 대혼란에 빠지들이 나는 소말리아 통일회 의장 아이디드 장군이다. 각국 대사관에 고한다. 첫째, 최근 소말리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시민의 권리, 종교, 민주화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들이 아이디드의 성명은 발해 정권을 지원하면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강 고문이 상황 파악을 위해 미 대사관으로 가보려 하지만 이미 모가디슈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물자를 약탈하고 거리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강 고문은 이 광경에 할 말을 잃었죠. 한 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 비행기표를 구하려 했지만 여행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사관으로 돌아왔지만 바깥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대사관을 공격했고 한 대사 일행은 모든 기밀 문서를 불태웁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들도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직 민간인 소요 사태일 뿐 진짜 반군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군대로 진압했지만 잠시뿐이었죠. 곧 아이디드 반군은 발해 정부 관리를 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정권 붕괴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강 참사관은 무장 경호를 요청하러 경찰서로 가지만 이 빠진 경찰이 또다시 트집을 잡습니다. 하지만 강 참사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현지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걸 알고 달러를 꺼내죠. 돈이 전부인 혼란 속에서 마침내 무장 경호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이디드의 선포로 모든 경찰이 체포 대상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제의 그 경찰도 민간인으로 위장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발가벗겨진 남자와 다른 경찰들은 반군에게 즉시 사살됩니다. 그날 밤 북한 대사관도 탈출을 꾀하고 있었죠. 무장 경호는커녕 식량조차 부족해 이대로 있다간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총성이 들리자 모두 숨을 죽입니다. 다행히 태 참사관이 자기가 부른 사람인 걸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안심하고 총 내려. 내가 부른 정보원들이야. 자 어서. 차는 근처에 있어.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태 참사관은 정보원들에게 그대로 허를 찔립니다. 협력은커녕 문을 열자마자 미친듯이 물건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여자들에게까지 흑심을 품자 분노한 태 참사관이 덤벼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다행히 우두머리가 부하를 말렸지만 그들이 떠난 뒤엔 모든 물자가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림 대사는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혔다는 걸 깨닫습니다. 들이 살기 위해선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림 대사는 다른 대사관의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반군을 피해 몰래 움직여 보지만 바깥은 이미 생지옥이었습니다. 다른 대사관들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돌아갈 길도 막힌 그때 림 대사가 모두를 경악시키는 제안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으로 가자는 거였죠. 태참사관은 즉시 반대하고 나선들이 월남관 행위나 다름없었고 발각되면 모두가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림 대사는 따질 겨를이 없었죠. 타향에서 죽느니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모두를 이끌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무장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합니다. 들이 양측의 교섭이 시작됩니다. 림 대사는 중국 대사관으로 가려 했지만 길이 위험해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도움을 청합니다. 한 대사는 자신들을 지키기도 벅차다며 거절하죠. 하지만 림 대사는 여자와 아이들도 있고 모두 비무장 상태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강 참사관은 이게 좋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북한의 월남 증거를 남기면 UN 가입에 유리할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 대사는 그렇게 비열한 짓은 할 수 없다며 결국 한 대사는 그들을 안으로 들입니다. 강 참사관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타지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죠. 그는 잠시 편견을 접어두기로 합니다. 들어온 북한 사람들은 무기와 여권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들이 태 참사관의 모습에 강 참사관도 화를 내진 않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북한 사람들이 들어오자 경호 경찰들이 반발합니다. 사람이 늘었으니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강 참사관이 인원수가 아닌 대사관 경호 계약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은 돈을 안 주면 철수하겠다며 막무가내입니다. 난감해하는 강 참사관을 태 참사관은 여전히 불신 가득한 눈으로 지켜봅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평소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남북 양측이 한 식탁에 앉게 된 거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수저를 들지 못합니다. 이를 눈치채난 대사가 림 대사와 밥을 맞바꾸며 독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림 대사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식사를 시작하죠. 이 식사로 양측의 거리가 처음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때 강 참사관은 배부른 척 안방으로 들어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들이 태 참사관이 처음부터 그를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 참사관은 식사 장면을 찍고 여권 정보까지 촬영해 월남 귀순서를 위조합니다. 바로 그때 태 참사관이 다가와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를 월남자로 만들려고 여기로 불렀소? 우리가 불렀소? 당신들이 온 거. 두 사람은 그대로 주먹다짐을 벌입니다. 태 참사관은 강 참사관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강 참사관은 그를 쓰러뜨리고도 차마 마무리는 짓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싸움 소리에 모든 이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림 대사는 이게 한 대사의 지시인지 강 참사관의 단독 행동인지 묻습니다. 한 대사는 모두 앞에서 자기 사람을 탓할 수 없어 침묵하죠. 강 참사관은 보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라 주장합니다. 그러자 태준기는 경찰도 도망갔는데 누가 누굴 보호하냐며 따지죠. 한 대사가 경찰이 왜 철수했냐고 묻자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가버렸다고 실토합니다. 경찰이 모두 철수했다는 말에 사람들은 술렁입니다. 북한 측도 자신들 때문에 남한 대사관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게 되죠. 밖으로 나온 한 대사는 위조 망명서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말하고 림 대사도 더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 한 배를 탔으니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 대사의 계획은 각자 우호적인 대사관을 통해 본국의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남한은 이탈리아, 북한은 이집트 대사관으로 향하기로 하죠. 하지만 양쪽 다 실패할 수 있고 설령 한쪽이 성공해도 상대방을 데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이탈리아와 남한은 이집트와 미수교 상태, 그저 운에 맡겨야 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들은 출발합니다. 한 대사팀은 이탈리아, 림 대사팀은 이집트 대사관으로 향하죠. 대사관 밖은 이미 지옥 같은 폐허였습니다. 얼마 못 가 반군을 발견하고 급히 후진하는데 그 순간 수많은 난민이 도움을 청하며 차로 몰려듭니다. 이들은 반군의 총알을 뚫고 대사관을 향해 필사적으로 질주합니다. 다행히 이탈리아 대사관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고 이탈리아 군이 지키고 있었죠. 한 대사는 바로 본국과 연락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기 외무부 맞습니까? 뉴스에도 안 나옵니까? 우린 여기서 죽은 목숨입니까?
들이 강 참사관도 희망이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때 이탈리아 대사가 적십자 구조기가 있다며 인원을 묻죠. 한 대사는 여자와 아이 포함 20명이라고 답합니다. 대사는 바로 북한 측 인원이 포함됐음을 눈치채고 미수교 상태라 데려갈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국민 철수도 아직 안 끝났다고요. 한 대사가 망설이자 강 참사관은 빨리 동의하라며 재촉합니다. 걱정 마시고 동의하세요. 그럼 저 사람들은 들이 강 참사관은 한 대사를 따로 불러 북한 사람들이 귀순했다고 거짓말하자고 제안합니다. 한 대사는 대사에게 그대로 전하죠. 대사는 더 반대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할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편 북한 측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집트 대사관은 연락만 도울 뿐 구조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림 대사는 남한 측에도 연락을 부탁하는데 들이 혹시 자기들만 탈출하게 될까봐 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생존을 바라게 된 거죠. 곧 20명 탑승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두 사람은 차 한 대를 빌려 대사관으로 복귀합니다. 기존 차량으로는 모두를 태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을 연 건 북한 사람이었고 한 대사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다행히 곧 아내가 나와 그가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려주들이 한 대사는 그제야 안도합니다. 안에 들어가 모두가 탈출 계획을 논의하는데요. 차량이 4대라 너무 눈에 띄어 반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차에 난 총알 자국을 보던 림 대사가 한 가지 방안을 떠올립니다. 림 대사의 계획은 책과 모래주머니로 차의 방호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즉시 행동에 옮겨 쓸 수 있는 모든 걸로 차량을 보강하죠. 오후 4시까지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함께 모래를 채우고 책을 묶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진정한 협력일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살아서 돌아가는 것. 곧 4대의 차량은 단단하게 무장됩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출발! 들이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차에 올라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라 반군과 정부군 모두 휴전 상태였고 덕분에 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죠. 하지만 곧 정부군과 마주칩니다. 장교가 신분 확인을 위해 다가오고 지붕엔 기관총이 겨눠집니다. 한 대사는 정부군이라 안심하며 백기를 꺼내고 뒷차에서도 백기를 들어 통과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부군은 총격을 가하고 일행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차량 방호벽 덕분에 겨우 빠져나오죠. 하지만 정부군은 끈질기게 추격하고 얼마 못 가 반군까지 마주칩니다. 양측의 무차별 공격 속에서 일행은 구사일생으로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한국입니다. 들이 이탈리아 영토인 대사관에 들어서자 반군은 물러납니다. 하지만 안심하던 순간 아직 도착 못한 태준기의 차가 정부군에게 쫓기고 있었죠. 다행히 그들도 무사히 들어왔지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순간 경적이 울립니다. 들이 태준기의 희생에 강대진은 기쁘지 않습니다. 앙숙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죠. 사람들은 태준기를 위해 묘비를 세워 그를 이 땅에 묻어줍니다.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 한 북한 남성이 강대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 대화에서 한국 측은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린 이제 집으로 가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들이 이 일이 알려지면 아이들은 끌려갈 겁니다. 우린 외교관입니다. 우린 외교관이라고요. 들이 남자의 말에 한국 측은 모두 침묵합니다. 태준기에게도 아이가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케냐에 도착한 일행. 내리기 전 한 대사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다시 적이 되어야 하는 운명. 이는 북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들이 그들을 태운 명분은 망명이었습니다. 내리기 전 악수로 말없는 감사를 나눌 뿐이죠. 비행기 밖에서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측을 보호하기 위해 한 대사 일행이 먼저 내려 상부의 질문을 막아섭니다. 한국인, 북한인 순서로 차에 오르지만 끝내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사치인 상황. 서로의 옆모습으로 절망 속 구원을 기억할 뿐입니다. 모두가 차에 오르며 한 민족의 공주는 막을 내립니다.
이 경험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하죠. 침묵만이 분단의 아픔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